통영시가 시장 친인척 특혜 의혹으로 무산됐던 산양파크 골프장 조성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재추진 과정에서도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달 김해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돼지 한 마리가 추락해 경찰이 긴급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반기사에게 적재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산림청과 양산경찰서는 지난 16일 발생한 양산 원동면 산불을 방화로 추정하고 범인 검거에 나섰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지난 2022년부터 5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최근 활동 소식을 전하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각 지역마다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내 의원들의 상황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통영시가 지난해 시장 친인척 특혜 의혹으로 무산됐던 산양파크 골프장 조성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재추진 과정에서도 각종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영시 산양읍사무소 일대. 지난해 통영시는 이곳에 3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천연기 시장의 친인척당 특혜 의혹과 과도한 시비 투입 등을 이유로 시의회가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영시가 파크 골프장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건립 요구 때문이라는 게 통영시의 설명입니다. 통영시는 이를 위해 산양읍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 토지 취득 관리 계획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국민의힘 주도로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시의회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천연기 시장의 친인척 당이 빠졌습니다. 특혜 의혹이 해소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절차적 하자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난 17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요청한 표결과 이의 제기가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에 의해 묵살된 겁니다. 당시 노성진 산업건설위원장은 찬반 투표는 토론 시간에 한다. 토론을 종결했으니 되돌릴 수 없다라며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통과 여부를 떠나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재심의를 통해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합니다. 시민들 생각에서는 이게 뭐 큰 잘못일까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이걸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떤 사람들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는 안건을 자기 마음대로 방망이 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파크 골프장 재추진에 대한 적절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미 통영에 2곳의 파크 골프장이 운영 중이고 통영시가 내세운 전국 규모 파크 골프 대회 유치도 골프장 규모와 교통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업 재추진에 앞서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짚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번 한 주도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률 발의를 비롯해 각종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먼저 최형두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최형두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여의도 연구원이 국가기관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열린 토론회는 사법기관과 수사기관, 입법기관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정상화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첫날인 17일에는 사법부 독립을 주제로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과 중립 인사의 필요성이 논의됐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최형두 의원은 국민과 멀어지고 있는 국가체제를 복원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그 공정성, 또 적법 절차, 이른바 위수정의 문제, 위법적 수집 증거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의문에 부딪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대도약을 위한 새로운 토대는 이 사법부의 법치주의를 새롭게 확립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혜경 국회의원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 의원은 고 오유한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관련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첫 안건으로 삼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정 의원은 앞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목적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정식 국회의원이 지역의 대표 수산물인 굴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굴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굴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굴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과 국가와 지자체가 굴 관련 기술을 보급하고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앞서 발의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굴사업법이 제정된다면 굴산업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태호 국회의원이 학교급식법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다수의 학교가 영양교사를 1명만 배치하면서 대규모 학교나 하루 2차례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급식의 질이 낮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36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나 하루 2차례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군부대의 급식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3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산림청과 양산경찰서가 지난 16일 양산시 원동면에서 발생한 산불을 방화로 추정하고 범인 검거에 나섰습니다. 당시 불로 임야 1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지난 2022년부터 고의로 추정되는 산불 5건과 인접지역에서 야간 화재 1건이 발생한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산불을 포함해 원동면 용당리의 특정 구역에서만 4건이 발생했고 주로 야간에 인적이 드문 농로 주변 산림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방화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지난 1월 7일 김해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돼지 한 마리가 추락해 경찰이 긴급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락한 돼지를 갓길로 몰아 다시 차량에 태웠습니다. 다행히 2차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한때 교통이 통제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적재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운반기사에게 적재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김해시가 2025년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방치된 빈집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철거 지원 금액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100만 원, 일반 지붕 건축물은 200만 원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다음 달 14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양산시가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양산시 학생들의 지역 내 대학 진학을 유도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취업 연계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동원과학기술대와 영산대 양산캠퍼스, 부산대 양산캠퍼스 등 지역 내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으로 1인당 8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밀양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19살에서 39살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7일까지 밀양시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초저출산 국가라는 오명 아래 법적 가족의 출산만을 인정하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OECD 평균 비혼 출산율은 3년 전 이미 42%를 넘어섰습니다. 국내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5년 만에 2자리로 올랐습니다. 국가 소멸 위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우리가 이제 비혼 출산에 대해서 포용해야 한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결혼을 했던 안 했던 누구나 임신, 출산, 양육이 가능한 사회로 만드는 그런 제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대도시권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국 조사치보다도 비혼 동거나 비혼 출산에 대한 동의율이 높아요. 경상북도에서도 이제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로서라도 동방등록제를 추진하는 방안. 반면 비혼 가정이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습니다. 비혼 동거 커플의 경우 그 파트너가 출산을 했을 때 배우자 출산을 휴가를 쓸 수 있는가 없는가 법으로 봐서는 애매하고 규정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제도상 좀 근거가 명확하게 되어 있다면 훨씬 더. 정치권도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제도화 논의를 시작한 배경입니다. 비혼 출생아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는 게 있고요. 이 문제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다양하게 오늘 나온 이제 주제를 가지고 우리 법적으로 갈 부분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비혼 가정 제도화의 의미가 수용하느냐 마느냐에 있기보다는 누구나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거제시가 다음 달 4일까지 2025년 양성평등 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공모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과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 사업 등 4개 분야에 총 3천만 원이 투입되며 사업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로 거제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지난해 생산액이 6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창원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따르면 창원 국가산단의 지난해 생산액이 62조 2230억 원으로 집계돼 2년 연속 6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수출액은 184억 2,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 9일 부산 영도구 복례동 무량장에서 침몰한 55톤급 유조선에서 유출된 기름이 모두 제거됐습니다. 방제 작업은 11일간 진행됐으며 해경과 해양환경공단, 선박 99척과 인력 750여 명 등이 동원됐습니다. 사고 초기 해경은 침몰 유조선에서 중질성 기름이 계속 유출돼 해양 오염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사고 선박을 인양하고 적재된 중질성 기름 137톤을 이적하는 한편 선체에 난 구멍 4곳을 막아 오염을 차단했습니다. 해경은 해상에 유출된 기름 양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김원효 씨가 부산시 자치경찰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김원효 씨는 부산 출신으로 학창 시절을 모두 부산에서 보냈으며 개그 프로그램과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가 된 김원효 씨는 2년간 주요 행사 참석과 홍보 영상 촬영, 방송 인터뷰, SNS 등을 통해 부산의 자치경찰을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